현재 넷플릭스 영어권 시청률 1위 드라마는 샌드맨입니다. 전세계 89개국에서 탑 10 목록에 들어가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에서도 탑 10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면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영화 드라마는 모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화는 카터,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갈수록 더 퍼져나가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현재 전 세계 49개국에서 탑 10에 들며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프랑스의 시네마 저널리스트 쿠엔틴 피토는 우영우가 샌드맨을 앞지를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모두가 샌드맨에 빠져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아무도 모르게 히트한 것은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면서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보기만 하면 금세 빠져들게 될 것이라 칭찬하고 있는데요. 샌드맨이 약 6,95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였는데 공개에 앞서 이 드라마 프로젝트를 향해 존재했던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이런 수치는 예상된 것이었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보다 더욱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한국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필자는 우영우가 시청 시간 6,700만 시간을 돌파한 것은 물론 샌드맨보다 더욱 우월한 수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샌드맨의 경우 시즌 전체가 공개된 수치인 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6주에 걸쳐 매주 공개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샌드맨은 이미 대다수의 시청자가 시즌 전체를 정주행해버렸기에 시청시간이 빠르게 하락할 것인 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시간은 몇 주에 걸쳐 구축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충성도가 강화된 덕분에 더 큰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샌드맨은 장르 드라마인 반면 우영우는 여름 히트작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면서 가볍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신비로운 데다가 귀여운 분위기, 환상과 부조리에 대한 터치로 인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엘리 맥빌의 추억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 드라마가 프랑스나 루마니아에는 이제 막 탑 10에 진입한 것을 감안했을 때 유럽에서 우영우의 성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물론이고 현재 전세계 K드라마 시청자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8월의 신작들인 서울대작전, 모범가족, 작은 아씨들 등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그냥 어떤 드라마 한 편이 히트하고 유행하는 경우는 각국마다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들의 경우 희한하게도 하나의 한국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나면 그 시청자들을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애청자로 만드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넷플릭스 때문에 국내 방송국들이나 플랫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이나 배우, 제작,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큰 수혜와 기회를 동시에 얻고 있고 국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세계인들의 연이은 시청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한국을 더 깊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일 것이며 마치 과거 할리우드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전 세계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여성들이 특히 한국에 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효과로 인해 서구권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라는 CNN의 기사는 젊은 서양 여성들이 서울의 유스 호스텔에 묵는 것에는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명소와 상점을 방문하려고 하는 아시아 관광객들과 달리 서양 여성은 일반적 관광 코스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 대신에 대부분의 기간을 숙소 안에 머물며 잠을 자거나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총 8개의 호스텔을 방문하여 북미와 유럽에서 온 123명의 여성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것은 일명 넷플릭스 효과라는 연구 결과를 전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사랑의 불시착과 도깨비 등의 한국의 인기 드라마가 이 여성들의 행동을 설명해준다는 것입니다. 해당 여성들은 스타 현빈과 공유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한국 남성들을 보면서 성관계에만 집착하는 자국의 남성들과 대조되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큰 관심이 없는 자국의 남성들에 반해 한국 남성들은 교양이 있고 낭만적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터뷰에 나선 영국에서 온 25세 여성 그레이스 손트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2021년 서울을 찾았다면서 그녀의 눈에 한국 남성들은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며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데다가 기사도와 존경심이 있다 느끼고 한국 남성들이 옷을 잘 입고 스스로 몸단장을 잘하는 것도 매력적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을 찾는 여성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기사는 2005년만 해도 230만 명의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290만 명의 남성들과 비교되는 수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에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해인 2019년 기준으로는 670만 명의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을 방문한 데 비해 여성들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제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국제 커플 유튜버들도 소개하는 기사는 이렇게 한국에 대해 큰 호감과 환상을 가진 것은 분명 우리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의 기준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한국을 방문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남성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남성들만큼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어두운 면이라기보단 너무 자연스러운 면인 것 같습니다만 모로코에서 온 20세 학생 미나는 K-팝과 한국 TV쇼가 2021년 부산으로 오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주었다면서 TV에서 볼 때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잘생기고 멋진 부자로 묘사되었지만 밤에 술집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낯선 이에게 성관계를 제안받은 경우도 있고 한국 남성들은 외국 여성을 대할 때 현지 여성들보다 좀 더 캐주얼하여 성관계에 더 개방적일 것이라 믿는 경향도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한국 TV쇼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고 더 이상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워싱턴에서 온 27세 영어교사 콴드라 무어의 경우는 2017년 서울에 와서 데이트 앱과 나이트클럽을 통해 파트너를 찾았으나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느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허나 기사는 이런 나쁜 경험을 한 여성들 중에는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상적인 남자를 찾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다음번에는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한국 남성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 모국의 실망스러운 데이트 시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여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케이스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자신의 모국에 비한다면 한국이 더 양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연 캐릭터와 같은 남성을 만나길 꿈꾸며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디에서나 벌어졌던 일이죠. 미국에 가서도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찾기가 불가능한 일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허나 모든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주간 아사히 아에라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촬영지가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에서 실제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히잡을 쓴 여성부터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있었고 앞으로 입국 조건이 완화되어 관광객이 늘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촬영지에도 해외 팬들이 모일 것이라면서 여기에 K-팝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라이브 등을 통해 더 많은 팬을 모았기에 K-팝과 드라마가 한국 관광 붐을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녀 구분을 하며 관광 산업을 특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유독 여성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힘이 불러온 이런 현상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녀들의 로맨스를 성공시켜줄 방법은 없겠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무례하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겨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인데요.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익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둘도 없는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남아를 넘어 서구권 여성들의 방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들과는 문화적 차이가 다소 클 것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 모두 상호 간에 서로 알아가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해외 관광객들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실망을 하기보다는 한국 방문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